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금속노조와 한국의 조선산업 내에 대다수의 조선소 노조들이 참가하고 있는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오늘 금속노조와 함께 쟁의조정 신청을 일괄해서 들어갑니다. 쟁의조정 신청은 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지막 절차를 밟는 절차인데요. 그동안에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연대에 속해 있는 산하 노조들이 각 사업장별로 임금 비상을 포함한 전체적인 올해 조선산업 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측과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 비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선업종 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상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선업종 노조의 업종 노조 내의 모든 사업장들은 일괄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는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조정 신청의 돌입에 관련해서 금속노조 윤장노조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입니다. 오늘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연대는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면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 회복 및 처우 개선과 조선산업 발전 방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업종 연대는 조선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8개 조선소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 조직입니다. 한국조선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국가기관 산업 중 하나이고 세계 제1의 조선산업입니다. 지난 10년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조선산업은 최근 수주 점유율 40%로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1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제도약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작년 대구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50일간 파업투쟁을 통해 10년간 조선산업이 불황일 때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다단계 하청 구조의 저임금 구조가 조선산업을 황폐하게 만든 사실이 전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K조선업 제도약은 헛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선소는 수주가 넘쳐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났던 숙련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세계 1위 비결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기술력의 우위에 서면서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이런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유지하고자 이주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잘못된 정책과 정부 스스로도 이야기한 이직 임금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방치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연대는 기간산업인 조선산업 발전과 타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 회복 및 처우 개선을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사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 정부와 재벌 조선사들이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 6월 30일 오늘 조선업종 연대 8개 사업장은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진행하고 7월 3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7월 12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맞추어 공동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총파업 및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8개 조선업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이 들어갑니다. 조선노는 노동자들과 함께 업종별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우리 조선업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40% 1위라는 한국 조선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노동조합이라면 핏대를 올리는 보수 여당조차 함부로 조선 노동자들의 이 투쟁을 폄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기간 깎인 임금을 원상 복구해달라는 이 정당한 요구조차 제대로 타결을 맺지 못하고 제의는 마무리가 됐고 470억 원의 손배소 청구장이 달아들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상생협약을 맺는다고 뒷북을 쳤지만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주를 마치기 힘들 정도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임금의 고위험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련고분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당한 보상입니다. 불안기간 하락한 임금 수준을 회복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조선업 인력 대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 능력이 있는 숙련공들이 돌아와야 올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숙련 수준이 낮은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은 더욱더 저임금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대로 막대한 알선비와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소를 떠나서 건설업 등 처우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와 조선업계가 우리 조선업의 높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노조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업종별 교섭을 조선업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선소 정규직의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것만이 이 교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인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고 조선산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며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기성금을 보장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임금 체불로 인한 4대 보험 체납 피해를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이 교섭의 주요 요구 내용입니다. 이 교섭 내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바로 조선노연의 산별교섭 요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도 사용자도 이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정작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노동조합이 이렇게 들고 오자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노연 노동자들은 오늘 재미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SG 성동조선, K조선, 현대상호중공업, HJ중공업, 삼성중공, 현대미포조선은 조선노연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들 조선업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별교섭장에 나오십시오. 산별교섭에 나와 조선업 상생을 약속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노조법에 따라 산별교섭을 촉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업종별 대화와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한 응당한 노력을 전개하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조선노연의 정당한 교섭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극복할 가장 유력한 방안인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법제화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강성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스스로 몸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선소 불황기에 임금이 30% 삭감되어서 5년 동안 저임금에 시달렸으니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이제 조선소는 화랑기이고 기존 삭감된 임금은 원상복구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 인상을 외면했고 정부는 2025년까지 5,0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며 사측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고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로만 채워진 일터에서 안전과 고품질의 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의 호황기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매우 우매한 행태입니다. 다시금 찾아온 조선업 호황기에 조선업을 지키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은 필수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청, 하도급을 줄여 원청에서 노동자의 처우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들이 성사되도록 상시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 연대의 요구사항은 국내 조선업 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진보당도 당연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우선 지회장 정상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조선소 노동자들은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렸고 임금을 반납해야 됐고 임금을 동결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대우조선 같은 경우 36년을 피 땀 흘리게 싸워오고 투쟁해서 쟁취한 복지시설을 전부 다 매각해야 됐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과연 고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직영들이 과연 고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저희 직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때문에 상여금 300%를 분할해야 했습니다.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왔고 이제 조선소가 잘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흘려왔던 피와 땀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조선업 호황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 지금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도 떠날 거라 예상되십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노조연대 전체 동지들과 함께 금속노조와 함께 강구한 연대를 구성하고 꼭 이번 임금 투쟁과 조선소 노동자 처우 개선 투쟁에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조선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 분담을 감내했습니다. 우리 삼성중공업을 비롯하면 생각한다면 기본급 반납에 3번의 유상증자, 그 다음 휴직 등 2,000명의 희망퇴직으로 모든 우리 조선업, 우리 삼성중공업의 노동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오래간만에 다가오는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일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동안의 고통 분담의 그 노동자들의 피와 보상의 대가를 반드시 이번에는 지급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조선업종연대의 공동부장 정명천, 현대중공업 지부장입니다. 정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선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부는 조선사업 사형사라고 찍어있죠.
그때 우리 조선업자 연대회는 그들을 기술 교육을 육성시켜야 한다. 어려울 때. 근데 불구하고 조선업자 연대회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이제는 물이 들어옵니다.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조선소가 저임금 구조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현대중공업 예를 들어보면 벌써 500여 명의 노동자가 중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업장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임금은 하락하고 그런데 정부 대책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조선소는 기술 집합적 사회입니다. 그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당장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3,000명, 4,000명 투입한들 당장 물량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된 정부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력만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허수아비다. 이게 바로 일본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외국인을 통해서 조선소 운영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 살리는 것은 바로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앞다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업자 연대회의는 올해 임금 그리고 고생복지 정말 나약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총파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준비된 기자회견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따로 낭독하지 않고 배포해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와 금속노조는 성실하게 단체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정당한 요구인 전체적인 조선업종 내에 임금 원상 회복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업종 내의 사용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서 전체적인 조선산업 내에 요구를 수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상화를 조선산업 정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